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유진입니다. 김남입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은 2018년식 기아 스토닉 차량이고요. 1600cc 차량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이 차량 외부를 살펴보면 일단은 전면 같은 경우는 기아의 패밀리룩답게 그 호랑이코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그릴이라고 하면 구멍이 좀 뚫려 있고 공기가 들어와서 네. 냉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릴이 막혀 있어. 그냥 장신용이네요. 막혀 있고 오히려 양쪽 하단부에 이제 사이드 커튼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공기를 이제 유입시키거든. 근데 이 구멍을 왜 막았냐면 아무래도 이제 공기 저항 개수를 좀 고려해서 그 그릴을 막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열어봤을 때 안쪽에 또 그 냉각 그 팬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차량은 좀 그릴이 그렇게 막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고, 또 그릴 주변을 크롬으로 감싸서 약간 좀 고급감을 나타내려고 좀 그 강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 느낌 자체는 약간 어린 스포티지 같기도 하지만 못생겼어. 내 개인적으로는 못생겼고 약간 좀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 어때? 너 전면 봤을 때? 저는 아까 딱 서 있는 차 딱 보자마자 와, 차가 되게 깜찍하다, 조그맣다 이랬는데 다가갈수록 와, 차가 황소개구리 같이 생겼다라고 했죠. 되게 납작하고 둥둥한 황소개구리를 연상하게 하는 약간 그런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 외형이에요. 그래서 측면으로 오게 되면 측면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소형 SUV라는 것을 측면에서 보면 딱 느껴져. 확실히 작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맞아. 휠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 근데 차량급에는 딱 적당한 휠인 것 같아. 근데 휠 모양 자체가 다이아몬드 커팅식으로 해가지고 투톤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괜찮아. 나는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차 이 휠이 디자인이 상당히 이쁜 것 같아. 그래서 측면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후면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티지, 이제 새로 나온 스포티지랑 거의 후면이 비슷해. 리어 램프나 이런 것도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작은 스포티지. 그러니까 전면도 그렇고 후면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기아의 패밀리 룩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계속 그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면 자체도 약간 스포티지의 좀 작은 버전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뭐 우리가 스포티지 그때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아이언맨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뒷모습이.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좀 풍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에 이제 하단 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SUV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감싸서 돌이나 이런 거 튈 때 좀 스크래치에 대해서 좀 더 좀 강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디퓨저 자체를 좀 멋있게 좀 꾸몄어. 색깔을 다르게 은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강조를 했고, 머플러 팁까지도 만들어서 단순히 구멍만 뚫어놓은 게 아니고 약간 모양을 좀 만들어서 한 것도 좀 괜찮다. 근데 싱글 팁인 게 조금 아쉬워. 약간 양쪽으로 좀 더블 팁이었으면 좀 더 스포티하지 않게 보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 너는 뒤쪽에 한번 측면 전체적인 느낌은? 근데 정말 차가 약간 개구리 같은 약간 그런 형상을 띈 거 말고는 차가 너무 컴팩트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스토닉을 많이 못 들어봤지? 라고 했더니 이게 그 경쟁 차량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의 경쟁 차량이 이제 코나, 그 다음에 뭐 QM3, 그 다음에 티볼리, 트렉스, 소형 SUV의 그런 이제 경쟁 상대인데, 사실 스토닉이 딱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야, 코나한테 되겠어? 코나가 더 잘 만들었을 텐데 되겠어 했는데, 사실 기아 자동차가 스토닉을 나오면서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게 가성비 차량. 그래서 같은 소형 SUV 차량 중에는 얘가 첫 스타트하는 모델 금액이 제일 싸. 얘는 1890만원, 그러니까 1800만원 후반대에 첫 이제 깡통 모델이지만 그 차를 구매할 수 있는데, 나머지 코나나 티볼리나 QM3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금액이 정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시승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그렇게 코나에 밀릴 것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일단 지금 가성비를 이제 약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차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뭐 그렇지. 차량 가격을 따져보면 스토닉 같은 경우는 1895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티볼리 같은 경우는 2060만원, 코나 같은 경우는 2090만원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가 이미 100만원 좀 넘게 이 갭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걸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세우면서 기아차가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최근에 이제 셀토스라는 게 나왔잖아. 네네, 기아 셀토스. 셀토스가 나오면서 나는 좀 걱정된 게 이 스토닉의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졌어. 근데 셀토스로 인해서 지금 스포티지나 투싼의 그 판매량이 확 줄었단 말이야. 물론 지금 셀토스가 원래는 나는 소형 SUV라고 우리가 알고선 있었는데, 지금 뭐 급이 지금 이 소형 SUV하고 투싼하고 코나의 또 사이인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되게 포지션이 애매해졌어. 셀토스가 애매한 건지 얘가 애매한 건지 모르겠지만 얘가 판매량이 저조해서 셀토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뭐 신형이니까 또 뭔가 또 다른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하여튼 포지션 자체 되게 애매해졌고 스토닉이 또 기아 형제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니로가 있잖아. 네. 니로도 니로도 이게 있네, 기아. 하이브리드로서 또 소형 맞아, SUV 맞아, 같은 맞아.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얘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생긴 좀 자잘한 라인이 있다. 좀 불쌍해. 충주 전국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좀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좀 판매량이 그렇게 좀 더 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아. 일단 내부 들어가 볼게요. 내부에 딱 들어오게 되면 전형적인 그 기아스러운 그 내부예요. 근데 이 차량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차량의 처음 이제 베이스 플랫폼이 되는 거는 프라이드 4세대야. 프라이드. 프라이드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서 좀 더 높여서 이 SUV 스토닉을 만들었는데 내부 실내 구조는 거의 비슷해. 프라이드 4세대랑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딱 들어오게 됐을 때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은 내비게이션, 그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딱 들어오는 게 깔끔하게 괜찮아. 깔끔해요. 버튼도 큼직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근데 화면이 조금 작은 거는 약간 아쉬워. 요즘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시승했던 코나 할 때 얘기했었나? 7인치는 이제는 좀 작아.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요즘에 워낙 화면이 다 커지는 추세다 보니까. 근데 요 차체에 비해서는 적당한 크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운전자에서 딱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버튼이나 이런 조작감에서는 워낙 그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진 않아.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눈에 띄는 거는 디커 핸들. 기아가 요즘에 디커 핸들 좀 많이 미는 것 같아. 꽂힌 것 같지 약간. 디커 핸들을 좀 많이 미는데 이 디커 핸들 자체가 좀 이뻐. 스포츠성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눈에 띄는 건 이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소재에 대한 부분은 뭐 적당히 적당히 그러면서 좀 포인트도 좀 주고 뭐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저렴한 틱한 건 어쩔 수 없었는데 어차피 가성비 좋은 차량이니까. 그리고 공조장치 모양을 딱 보면 너 어떤 모양 딱 느낌 들어? 그거 띵띵띵 그치? 띵띵 맞아. 게임기. 이제 그 게임기의 조이스틱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참 귀엽게 일부러 아기자기하게 포인트를 넣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민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차의 또 포인트인 것 같고. 약간 여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너무 차가 귀엽고 깜찍한데 왜 이렇게 안 떴지? 왜 이렇게 이름이 안 알려졌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코나가 진짜 압도적으로 좀 많이 누르긴 했네요. 코나, 티볼리 일단 그런 것도 QM3 이런 거를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시기를 잘못 타놔서 약간 빛을 발하지 못한 아이 같은. 그리고 스토닉이 또 왜 여자들한테 어필을 많이 못했냐면 사실 여자들한테 하려면 약간 톡톡 튀는 듯한 색상이 좀 있어야 되잖아. QM3처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컬러들이 없어? 어두운 계열이 많아. 그래요? 어두운 계열이.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성들한테 어필하기가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내부 같은 경우도 그래도 SUV라고 수납 공간들은 상당히 많아. 지금 공조장치 밑에도 2단계로 해서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높고 컵홀더 그다음에 도어에 있는 수납 공간부터 해서 수납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괜찮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 차를 이제 구매하거나 사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차량이 프레스티잖아. 네. 프레스티지면 좀 높은 등급이란 네. 말이야. 근데 원래 현대 기아차가 항상 잘해줬던 게 통풍 시트였거든. 근데 이 차는 통풍 시트 자체가 아예 없어. 열선은 들어가 있지만 통풍 시트 자체를 아예 없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스티지인데. 왜? 현대 기아가 왜? 이런 거 항상 잘해줘서 되게 고마웠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워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는데 프레스티지 높은 등급이잖아. 근데 이 시트를 조정하는 게 다 수동이야. 전동이 없어. 다 수동이야. 그래서 야 금액이 싼 건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 빼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프레스티지 달지 말지.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그렇지. 높았던 옵션인데 이런 거는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좀 약간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좋은 거는 그 안전장치들 같은 경우 현대나 뭐 여러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옵션이 좀 높은 네네. 등급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게 네.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스토닉 같은 경우는 전 옵션부터 전 등급부터 안전장치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옵션상을 전 넣어줬어. 등급? 전 트림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나는 이런 뭐 자잘한 옵션, 편의 옵션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안전장치만 좀 넣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고지. 금액을 훨씬 더 저렴하게 안전장치들을 내가 선택해서 넣어갖고서는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니까. 가성비와 이 가격대를 따지시는, 가성비 안전을 따지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차였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차량 옵션 보면 일단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장치로는 사각지대 경고 등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지금 충돌 방지 경고 같은 경우들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금 뭐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은 그래도 좀 들어가 있다. 근데 편의 옵션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바람 나오는 요 앞에 공조기, 요 모양 너무 귀엽지 않아? 네, 귀여워요. 그래서 좀 요소 귀여운 부분들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게 이제 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야.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건 없는 것보다는 크루즈 컨트롤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옵션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이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가 좀 빠져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좀 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2열 공간을 볼게요.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너 앉았다시피 어땠어? 근데 막 엄청 좁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약간 머리가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많이 가려지는 느낌? 그래서 여기가 남더라고 확실히. 딱 뒷자리 가면은 아, 이 차가 소형 SUV구나라는 거를 딱 알 수 있는. 낫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공간을 잘 뽑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그렇죠. 답답할 정도는 아닌데. 못하겠다 이건 아니었어. 근데 성인 남성이 이제 뒤에 둘이서 타고서는 장거리를 가기에는 조금 무리는 버겁죠. 있어. 네. 좀 무리는 있고. 그다음에 트렁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적당한 수준인데, 얘 같은 경우도 트렁크 공간이 지금 경쟁 차종들 중에서는 제일 공간이 좁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또 불만 아닌 아쉬움을 얘기하는 게 또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352리터 정도 되는데, 일반 뭐 트렉스나 티볼리나 QM이나 코나, 지금 경쟁차의 코나 같은 경우도 360리터란 말이에요. 한 8리터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경쟁 차종보다도 좀 이 트렁크 공간이 좁다라는 거는 또 하나의 단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부는 뭐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운전해서 그 느낌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이 차량의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8년식 기아 스토니 1.6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1582cc 디젤 연료 DCT 7단 변속기 110마력 토크는 30.6 연비 16.7에서 17 휠베이스 2580 공차 중량 1260 가격은 2265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스펙을 확인을 해봤을 때 보면 일단 마력 자체가 좀 낮아. 많이 낮아요. 110마력밖에 안 돼. 근데 물론 무게 자체가 뭐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야. 1200 정도밖에, 1200 조금 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디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토크는 또 마력 대비 또 괜찮아. 30.6이면은 낮지 않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운전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그 시승 느낌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차가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잘 치고 나가요. 우리가 우려했던 뭐 마력이나 이거는 물론 이제 고속에서 해봐야 되겠지만, 첫 느낌 자체는 차 자체가 너무나도 가볍게 잘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디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과장 못해서 너무 정숙해요. 지금 소음 측정했을 때 아이들링 시가 40초 중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정숙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디젤이 아닌 차량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때요? 옆에서? 첫 느낌은? 진짜 조그만 토크가 솔직히 높은 편이잖아요. 진짜 애가 막 무슨 놀이기구 타듯이 막 쑥쑥 나가. 그러니까 이게 토크가 높아서 그런지 처음에 진짜. 밟자마자 차가 팍팍 치고 튕겨나간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첫 느낌 자체는 너무나도 가볍게 잘 치고 나간다. 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게 작더라도 소형 SUV니까 아무래도 층고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전방 시야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룸미러에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지하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를 조속적으로 약간 돌리게 됐을 때 이 룸미러 밑에 블랙박스나 뭐 핸드폰을 넣었을 때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전방 시야는 너무나도 좋고, 사이드미러는 뭐 역시나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현대 기아차의 사이드미러는 사각지대 없이 너무나도 좋다. 그리고 후방도 지금 상당히 좋고요. 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화질이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요. 화질이 괜찮아서 역시나 뭐 주차를 할 때나 그 다음에 후진을 할 때 여성 운전자들이 이 카메라를 보고 할 때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역시나 뭐 현대 기아차 저희가 계속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한성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도 좋고, 햇빛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눈이 부시게 비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기판의 시한성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가벼운 편이에요. 여성 운전자들을 어느 정도 좀 타겟을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위해서 좀 가볍게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전했을 때는 약간 좀 가벼운 느낌? 근데 뭐 최고 강이 10이라고 하면 한 4 정도, 5보다는 조금 가벼운 정도. 그래서 좀 좋은 거는 뭐냐면 고속 운전에서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은 좀 더 보장이 돼요.
그래서 담력 자체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D컷 핸들인데 그립감이나 림의 두께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죽 느낌도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성 운전자들이 이 차량을 운전해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의 승차감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시트 자체가 약간 좀 딱딱하기는 한데 불편하진 않거든요. 어때 너는 시트? 조수석은? 시트가 처음에는 막 약간 시트 되게 좋은데, 근데 좀 오래 앉았으니까 저는 약간 지금 피로감이 오거든요. 어떻게? 등 쪽이 많이 서 있어. 많이 이렇게 굴곡 없이 잡아주질 않아가지고 등은 약간 피곤한 편. 척추 지지대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프다는 느낌이지?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조금 타다 보니까 얘가 차체가 높잖아요. 지금 SUV를 서 있고 앉아있으면 그만큼 허리를 잘 잡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데 잡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만 움직여서 자꾸 허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약간 피곤해. 피곤하지. 그래서 약간 시트 자체가 좀 딱딱하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차 자체 운전했을 때에 대한 느낌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또 너무 출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 그래서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이 시트가 조금 더 이렇게 반감시키는 이 운전에 내가 대한 잘 잡았으면 맞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소음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이게 진짜 디젤 아닌 것 같아? 방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한 7, 80 일반 주행을 했을 때 한 50 중반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소음 측정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단 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코너 같은 경우도 이 차가 워낙 또 작잖아. 실제로 지금 전장 길이가 아이서티보다도 더 작아. 아이서티가 해치백이잖아. 네. 근데 얘는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얘 길이가 더 짧아. 그래서 얘가 4140이고 아이서티가 4340이란 말이야. 그래서 짧네요. 한 2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얘가 좀 더 짧아. 그리고 얘가 또 전고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은 SUV가 아니고 CUV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야, 소울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얘기도 하는데 얘는 엄연한 그래도 소형 SUV란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차체도 낮고 이렇게 작다 보니까 코너링 할 때 대한 롤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없어. 그래서 오히려 코너링에서는 좀 이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반적인 승차감 자체는 좀 상점을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네, 그럼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100km 가속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뭐 100km까지 올라가는 거는 정말 무난하게 잘 올라가요. 아무래도 토크발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처음부터 치고 나가는 게 가볍게 100km까지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10, 120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얘가 힘을 갑자기 확 잃는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헛다운 듯한 느낌? 그래서 좀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지. 마력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이제 가속 구간에서 좀 많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아쉬운 건 뭐냐면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포츠도 없고 에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 사실 우리가 코나를 탔을 때 코나 같은 경우는 와, 운전 재미 너무 좋다, 되게 즐겁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근데 또 코나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은 건 뭐냐면 같은 7단 DCT 기어를 쓰는데 얘는 초반에 꿀렁거리는 게 없어. 바로 짱짱하게 먹어주죠. 바로바로 반응도 빠르고 기어 변속도 빠르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재미도 얘가 그래도 일반 드라이브 모드는 없어도 재미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지만 고속이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힘을 잃는 부분은 또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괜찮아. 브레이크도 잘 들고 그 다음에 담력 자체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해서 브레이크 자체도 성능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잘 달리고 잘 쓰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일정 부분의 속력이 올라갔을 때에 대한 아쉬움은 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총평에서 다시 한번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봐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일단 장단점 먼저 살펴보면, 장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일단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모든 트림에서 그 안전 옵션들을 넣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에 대한 운전 재미. 이 DCT랑 너무 잘 맞물려서 빠릿빠릿하게 변속도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토크가 좀 높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괜찮게 바로바로 치고 나가는 그런 맛도 있어서, 그리고 차가 작고 또 서스펜션도 약간 단단하다 보니까 코너링도 좋고 해서 그리고 운전 재미가 있다는 거는 또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연비. 이 차량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고속 운전했을 때는 20km 그냥 넘고요. 그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도 그 공인 연비 17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 나와도 13, 14 정도는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연비 자체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일단 편의 옵션들이 좀 많이 빠진 것들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자도 수동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빠졌다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다는 거,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고, 아무리 가격이 좀 낮다라고 해도 좀 그런 것들이 빠진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시트가 좀 생각보다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좀 장시간 운전했을 때에 대한 피로도가 좀 더 올라가고, 오히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승차감이 좀 더 반감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더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마력에 대한 한계를 좀 느낀다는 거. 고속 주행을 할 때 120km 정도가 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얘가 힘이 좀 딸리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좀 고속에서에 대한 재미가 좀 많이 없다라는 그런 또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땠어? 전체적으로 이 차 느낌은? 일단 외형부터 너무 깜찍하고 좀 그런 두꺼비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우리가 되게 간만에 프레스티지 등급을 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갖고 탔는데, 타면서 이제 운전 재미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항도 마음에 들긴 했지만, 약간 조금씩 이렇게 딸리는 느낌. 약간 조그만 애가 용은 쓰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애쓰다가 이렇게 멈춘 느낌이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나는 차 같아요. 조금 2% 부족한? 맞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느낌은 괜찮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2% 정도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 보시고 또 뭐 저희가 잘못됐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인터TV와 함께 재밌는 영상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